안녕하세요, 효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우리, 올리신, 네, 네, 대표님, 맞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죠. 유튜브 지금 수학 강의 시작했는데, 네, 우리 효진 선생님도 한번 보셨다면서요. 네. 어때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의 꼼꼼함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던데요. 예. 우리 학생들이 반응을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좀 재밌는 코믹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제가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코믹한 캐릭터 아닙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업이나 네, 하죠. 안녕하세요. 방정식의 첫 시간이 되겠네요. 7단원 1차, 2차 방정식.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뭐 어렵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석은 피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작년도에 봤던 수능에서도 뭐, 한 2,700명 정도의 만점자가 있었는데,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정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뭐 90%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작은 정석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심화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했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 7단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요. 1차 방정식의 해법. 1차 방정식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접해본 내용입니다. 일단 식의 갈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등식이 있어요. 등식의 반대말이 뭐죠? 등식이 아니다. 그렇죠. 부등식이죠. 근데 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등식, 또 하나는 그렇죠. 방정식이죠. 자,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지만 방정식은 특정한 x값에서만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특정한 x값에서만 등식을 성립시킨다. 그럴 때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자, 뭐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녹색 글씨를 한번 볼까요? 방정식이 2a제곱 x 더하기 3 이퀄 3a 이퀄 3a 더하기 2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a가 있고 x가 있으니까 문제 보면 이게 x에 관한 방정식인지 아니면 a에 관한 방정식인지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고 풀어봐야 돼요. 이런 미지수에 해당하는 문자가 아닌 문자는 그냥 상수로 보고 처리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등식의 성질, 뭐 양변에 똑같은 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0으로 나누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0으로 나누는 거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거 얼마 전에도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원래 분수라는 거는 비율을 전제로 하니까 분모에 쓰는 수가 이제 기준량에 해당하는 값이죠. 기준을 0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내지는 나눌 때 영등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x 이퀄 b의 해법, 이건 정말 중요하죠. 지금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긴 하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꽈서 문제를 냈을 때 이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써본다면 ax 이퀄 b라고 했을 때 이게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a분의 b라는, 자, 해가 몇 개가 존재했죠? 한 개가 존재했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로 a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의 형태가 좌변은 항상 0이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x에 관계없이 좌변은 항상 0이다. 0이 좀 작았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의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 우변의 b도 0이라고 한다면 뭐 좌우변은 항상 0이네요. 이런 꼴이 되죠. 0x 이퀄 0. x에 뭘 대입해도 이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해가 너무 많죠.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해가 뭐 딱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이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부정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용어는. 만약에 b가 0이 아닌 경우 이제 볼까요? 이때는 좌변은 0x 항상 0이 되고 있는데 우변은 0 아닌 b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등식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불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항등식이 되는 경우도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적용하는 문제 한번 기본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은 너무 쉬워서 괄호 2번부터 해볼게요. 괄호 2번에 자, ax 빼기 a제곱 bx 빼기 b제곱입니다. x는 x끼리, x 없는 애는 없는 애끼리 정리하죠. a마비 x, 그러면 우변이 a제곱 빼기 x제곱이죠.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자, 요게 인수분해 a마비 a 풀 b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a마비에 a 풀 b가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의 개수가 a마비인데, 자, 정리해보자면 a마비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a마비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좌변이 0x의 형태가 되고 우변도 0이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뭐 수 전체, 뭐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마비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마비로 양변을 나누니까 x는 뭐가 되죠? a 풀 b. 이렇게 하나만 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3번 한번 볼까요? 또. 자, a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 이퀄. 자, 우변을 전개해서 한번 써볼게요. 5ax 플러스 a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가 되겠죠. x 있는 애들끼리 묶어 써본다면 a마인데 여기 괄호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a마 2에 a마 3 x a마 2 이렇게. 자, 첫 번째로 a가 2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a마 3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a가 2가 돼버리면 좌변이 0x가 되는데 우변도 0이에요. 그럼 이건 해가 뭐였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뭐 수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일 수도 있습니다. 2는 2가 아닌 경우에서 2가 되는 경우, 2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a가 3이 된다라고 한다면 좌변은 0x인데 우변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이거 등식 성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풀이법 잘 익혀두겠습니다. 유제는 숙제로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절대값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해결이 a가 될 수도 있고 마a가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되는 거는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일 때입니다. 자, 절대값의 개념이 절대값 a는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인데 a가 이거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원점이면 a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 거리는 그 자체 a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요거 마이너스가 붙는 건 a가 음일 때입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가 0이에요. a가 이렇게 음이래요. 원점하고 a하고의 거리인데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거리죠.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단 말이에요. 지금 큰 게 0이고 작은 게 a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다 공부했었어야겠고. 자, 여기 절대값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괄호 1번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괄호 2번, 3번을 이제 잘 풀어야겠어요.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죠. 두 개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합니다. 절대값이 한 개건 두 개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값 안을 0이 되는 x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한다. 자, 외워서 써야 돼요. 자, 이 위에 7-2번 기본 문제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절대값 기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를 기준으로 구간이라고 하는 건 x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구간을 분할한다. 이렇게 메모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x풀 2, x마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그러면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가 여긴 마이고 여긴 3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가 마이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 이상 3 미만, 세 번째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3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야겠죠.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첫 번째는 여기 마이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어떻게 돼요? 음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마삼 같은 거 대입해 보면 쉽게 파악이 되죠. 부호가.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 붙여준다는 얘기죠. 마이보다 작으니까 여기 또 음이네요. 마이너스 붙여서 마x 마3 7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 x가 되겠고 여기에 마이에 풀 3이니까 풀 1인데 넘기니까 6이 되죠. 그럼 x는 마3이 나왔네요. 그쵸? 근데 잠깐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문제를 맞게 썼네. 맞게 썼군요. 예. 그래서 x는 마3 맞네요. 예. 자, 그럼 요 전제된 범위 안에서 전제된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답이 됩니다. 전제된 범위 안에 없으면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이 되죠. 뭐 요 범위 안에는 x의 0 같은 걸 대입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7이 되겠죠. 근데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x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 소거하지 말아요. 절대 소거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x 삭제 금지. 이런 거 메모해 놔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버려도 하는 학생들인데, 그럼 뭐가 맞느냐? 0x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5가 2항 밑에서 뭐가 돼요? 2가 되죠. 근데 0x 이퀄 2면 이거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이거는 해가 없다였죠. 자,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 이상일 때는 절대값 다 그냥 없애면 되겠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7, 2x가 되겠고 8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4 나왔는데 전제된 범위 안에 있으니까 답이 됩니다. 괄호 1번에서는 이제 해를 하나 구했었을 때 그게 전제된 범위 밖에 있는 거여서 답이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풀 때 이제 절대값의 성질 중에 하나가 절대값 x랑 절대값 마x랑 어때요? 같죠? 왜 같으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x면 마x가 여기죠. 이거 거리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거리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절대값 3-x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절대값 x마 3이랑 좀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랑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요 오른쪽에 써놓은 요 절대값 x마 3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된 경우에 뭐 위에 2번처럼 x가 1보다 작을 때, 1 이상 3 미만일 때, 뭐 3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거 보겠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a가 b이다. 또는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같거나
아니면 부호만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상수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x마일이 x마 3이다. 또는 x마일이 마x 풀 3이다. 자, 그럼 이거는 0x 이퀄 마이입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2x 이퀄 4니까 x가 얼마예요? 2가 나오죠. 하나의 해를 찾았습니다. 자, 절대값 있는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안 틀리게, 특히 부호 안 틀리게 주의해야 됩니다. 잘 아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유제는 한번 숙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되게 중학교 때 싫어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싫어하는 내용. 뭐죠? 거속시 문제하고 시계까지 아주 두 가지 논점이 결합을 했어요. 자, 뭐 특수한 시계가 나오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시계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시계입니다. 자, 시계 문제를 풀 때에 주의해야 하는 거. 자, 여기 빨간 글씨 정석에도 정리해 줬는데 분침이라고 하는 애는 1시간인 60분 동안에 360도를 회전하죠. 그러면 1분 동안 얼마예요? 360을 60으로 나는 6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시침은 그 1시간 동안에 자 30도씩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1분 동안에는 얼마나 돌죠? 자, 30을 다시 60으로 나누니까 0.5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1분 동안에 분침은 6도, 시침은 0.5도씩이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7-3.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하였다. 서울요금소는 만남의 광장을 좀 지나면 있는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자,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평균 속력 88km/h인 이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면 되게 짜증나는데요.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하고 시침이 겹쳤다 이랬습니다. 분침과 시침 겹쳤다 밑줄을 그어둬야 돼요. 일단은 먼저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속력이 88km/h인데 28km를 갔다는 얘기는 뭐 30분도 채 안 달린 거예요. 그쵸? 30분도 안 달린 거예요. 얼마 안 달렸어요. 자, 그래서 시침과 분침이 겹쳤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있단 말이죠. 너무 안 동그란데. 자, 9시와 10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9시와 10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게 대략 몇 시 정도 될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잖아요. 이게 분침이면 시침이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겹치는 거죠. 그럼 10시가 조금 되기 전이란 얘기죠. 10시가 조금 되기 전. 그러면 이거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30분도 채 안 달린 거죠. 평균 속력이 44니까 30분 달리면 44km를 가요. 근데 28km면 진짜 뭐 한 20분 남짓?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시가 조금 되기 전에서부터 한 20분 전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 무렵에 이제 출발을 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겹쳤다. 이런 거다 이 얘기죠. 그럼 겹치는 시각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시가 좀 되기 전 그게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옆에 지금 정리를 해놨죠. 자, 시침과 분침이 9시 x분에 겹쳤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요. 이건 보기 좋게 그렸죠. 자, 분침을 빨간색으로 시침을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자, 그럼 분침이 동각하고 시침이 동각이 똑같으니까 서로 빼주면 0도가 나와야 돼요. 분침은 6x, 시침은 자 9시까지 도는 각이 12시 기준선 12시 기준으로 270도 30도씩 9칸이니까 270 플러스 또 x분까지 돌았으니까 9시 x분 기준이에요. 그럼 9시가 270도 x분이 0.5x죠. 요만큼. 그래서 서로 빼주니까 0이다. 그럼 이거 그냥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x가 뭐 11분의 5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1분의 540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략 뭐 한 9시 50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고
서울요금소에 출발한 시간,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한 시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속력분의 거리, 시간이 총 얼마 걸렸냐? 88분의 28. 그래서 22분의 7시간, 22분의 7시간이 걸린 거죠, 시간이. 그러면은, 자, 아까 겹친 시간 기준으로 그만큼을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니까 단위가 분으로 고쳐줘야겠어요. 분으로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분자에 6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9시 11분에 540분에서 요 11분에 210분을 빼주니까 9시 11분에 330분이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11분에 330이 9시 30분이죠. 아까 얘기했죠. 대략 9시 50분쯤에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쯤에 한 20분 전에 출발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유제가 요거 뭐 중등 과정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제에다가 우리 학생들 작게 별표를 하나 하시고 요것도 잘 풀어봐야겠습니다. 기본 문제도 별표였는데 특히 이게 지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예습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면 요 두 문제는 완벽히 정복을 해둬야 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등학생보다. 자, 이제 기다리던 2차 방정식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1차 방정식은 다 끝났네요. 어느덧.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해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이 2차항이 되는 이제 방정식을 의미하죠. 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괄호 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 x제곱 더하기 2 이퀄 0의 해는 중학교 때는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x제곱 이퀄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x다. 자, 여기서 x는 뭐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제곱근의 개념대로라면 루트 마이너스 2 앞에 부호 플러스인 거,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 앞에 부호 마이너스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이 i가 된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루트 2i,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i 해주면은 다 나온 거다. 지금 허근이 구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녹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로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으로 해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인수분해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3학년 1학기 것까지 공부했다라고 전제한다면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기 1번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진행을 멈추고 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듣도록 해요. 자, 이어서 이제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입니다. 근해 공식은 언제 쓰느냐? 물론 아무 때나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쓰는 이유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근해 공식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해 공식을 못 외우는 학생은 책에 있는 거 잘 보고 따라 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116쪽에 위에 박스에 있죠. 자, 일단 결론부터 본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요거를 무슨 식이라고 하죠? 세 글자로 무슨 식? 대답이 없네. 이거 아는 사람 손 내려보겠습니다. 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손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판별식입니다. 자, 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인데 이게 0보다 크게 되면 루트가 다 살아있게 돼요. 실수로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풀마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근호 안에가 0으로 죽어봐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린 뭐라 그러죠?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면 근호한이 음이 되니까 이건 실수예요, 허수예요? 그렇죠,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짝수 공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짝수 공식에서는 자, 그 앞에 있던 요 B가 뭐예요? 2B 다시 짝수의 형태로 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요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값이 b 입니다. 그래서 해가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때 요 속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요식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죠? 이 위에 게 판별식이면 요거는 4분의 d가 되겠죠? 4분의 d. 왜 4분의 아이쿠야 놀랬죠?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자, 이거 4분의 d는 왜 4분의 d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배울 때 너무 대강 배운 거예요. 여기 분모에 있는 2 있죠? 여긴 없죠? 2가 다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위에 분자를. 여기 b를 2로 나누면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리고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긴 2분의 1이었던 게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4의 시에서 4가 사라지겠고 b는 그 뭐였어요? 2b-였죠. 그거 제곱하면 4b- 제곱인데 4가 약분돼 사라지겠죠. 그렇게 돼서 요거를 우린 4분의 d라고 한다 이 얘기죠. 물론 부호에 따른 해의 판단은 똑같습니다. 해의 판단은 똑같아요. 자, 지금 또 화면 한번 잠시 멈추고 보기 2번에 그 근해 공식을 이용한 요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벌써 다 풀었대요. 다 푼 학생만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박스로 쳐놓은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올림픽 시즌인데 동계올림픽엔 유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근해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다고요? 네, 괜찮아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인데 자, 이때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먼저 뭘로 나눈다? a로 나눈다.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당분간은 쓸데없어요. 그래서 뒤로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자, 이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완전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떠올려 봅시다.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변에 똑같이 더하고 우변에 똑같이 더하면 돼요. 그쵸? 반이면 2a분의 b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고 이쪽에도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그렇죠. 완전제곱식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우변은 자 이거 통분해서 겠도록 하겠습니다. 통분. 그럼 분모가 4a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자 b제곱이 있는데 여기 앞에 거는 어떻게 되죠? 아래 위로 4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조금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괄호 제곱이 우변의 값이다. 그러면 괄호 자체는 x 더하기 2a분의 b는 자 풀마가 부호가 붙을 테고 여기 전체에 근호를 붙이다 보니까 분모에서는 그냥 2a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전체에 근호를 씌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여기 2a분의 b를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2a분의 마비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유도과정 물론 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학생이라면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노트에다가 한 번씩 다시 쓰면서 머리에 정확히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솔직히 한 10번 쓴다고 해서 10년 이상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자, 7-4번 기본 문제인데요. 괄호 1번은
솔직히 너무 쉬워서 각자 해보도록 하겠고요. 괄호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bx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x 마이너스 ab 이퀄 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인수분해를 시도할 텐데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상태를 잘 보고 여기 ab의 곱이 있는데 여기 a제곱 빼기 b제곱이 x의 개수구나, 그걸 생각하고 괄호 빵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ax, bx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 a제곱 x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얘랑 이쪽에 누가 만나야 돼요? 마이가 만나야 돼요. 플러스 b제곱 x가 필요하거든요. 여긴 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 됐네요. 첫 번째 괄호에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번째 괄호에서는 b분의 a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괄호 3번은 절대값이 있을 뿐 특이한 거 없습니다. 절대값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x가 1 이상일 때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절대값 기호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3인데 요거까지 해주면 마10 이퀄 빵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x 풀 5에 x 마 2 이퀄 0. 자, x가 일단 두 개 나와요. 마5하고 2가 나오는데 뭐 둘 다 답인가요? 전제된 범위 안에 있는 건 2만 되고 마5는 안 됩니다. 마5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절대값 안에가 음이 됐으니까 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마에다 플러스 돼서 3에다가 7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죠. x 풀1에 x 마4 이퀄 빵. 마이라고 4가 나왔는데 전제된 범위에 있는 건 얘죠. 얘는 안 됩니다. 자, 하나도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직은 별로 안 어려운데 7-5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이제 7-6부터는 뭐 켤레근이라든지 논점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5까지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역시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으로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괄호 1번 기본 문제를 봤더니 루트 2 빼기 1이 x제곱의 개수입니다. 이거 신선한 충격이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ix제곱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죠? 생긴 것부터가. 그리고 이 뒤에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나 하면서 숨이 막히게 합니다. 숨이 막히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막연하다. 물론 근해 공식 쓰려면 쓰지만 근해 공식 쓰려고 해도 분모에 2a 쓰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더러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x제곱의 개수에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어떻게 된다?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니까 계산이 좀 쉽습니다. 분모가 그냥 간단히 2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될 수도 있어요. 짝수 공식 쓴다면. 자, 그래서 역수를 곱하는데 가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루트 2 빼기 1의 역수는 그랬더니 루트 2 빼기 1분의 1 틀린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정말 공부가 너무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유리화 해요. 유리화. 그러면서 그것도 아직 경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 루트 2 더하기 1을 그래요. 진짜 한번 곱해볼게요. 분모가 뭐 됐어요? 1 됐죠. 그러니까 그냥 루트 2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아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루트 2 빼기 1의 역수는 루트 2 더하기 1. 둘이 곱해서 얼마? 1이 되니까 곱하면 1이 되니까 서로 역수 관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괄호 2번에서도 i의 역수는 그랬더니 뭐 엄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i분의 1이라고 써도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i분의 1은 누구랑 같다라고 전번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i 요 과정을 생각하지도 말고 마이랑 i를 곱해주면 얼마다? 1이 된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괄호 1번을 풀 때는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니까 x제곱의 개수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고, 그 다음에 x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여기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리수분이 일단 3에서 루트 2 루트 2 곱한 2를 빼니까 1이 되겠고, 무리수는 3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뺍니다. 그러면 2 루트 2입니다. 자, 그랬더니 잘 보니까 책에서 여기 근해 공식 썼는데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짱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얘네 둘이 곱한 수인데 이거 더해주면 1 플러스 2 루트 2 나오죠?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x 플러스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정석 만든 분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거 학생들이 이 단원의 근해 공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썼을 뿐이지 실제 이분이 그 인수분해를 못해서 이걸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뭐 나와요? 마루트 2 또는 마루트 2 빼기 1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괄호 2번도 볼게요. 괄호 2번도 봤더니 마이너스 i를 곱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i를 곱하게 되면은 자, 괄호 안에가 2i 마이너스 2i 조금 안 깨끗하니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빼기 1이죠. 요거 x에다가 마이너스 i 곱하면은 자, 다 플러스로 만들고 i에 1 플러스 i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얘네들의 합이 얼마 나오죠? 마일 마이i죠. 여기 있는 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 곱한 거에 다 부호를 바꾼 걸로 인수분해하자 이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퀄 0이죠. 그럼 x가 뭐예요? i랑 1 풀 i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근해 공식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책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준 요 식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를 꼭 필기를 해둬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꽤 길게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풀어놔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